안녕하세요. 강수학 온라인입니다. 2023 수능 완성 수학원 모든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단원인데요. 첫 번째 문제, n이 2부터 11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18의 n제곱근 중 음의 실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18이 양수일 때 이 부분이 짝수로 나올 때랑 얘가 음수일 때 홀수로 나올 때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쉽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3과 6을 x절편으로 갖는 이런 이차함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밑에 음수 부분부터 체크해 볼게요. 그럼 음수이면서 홀수인 부분은 7, 9, 1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수이면서 짝수인 부분은 4가 되니까 4, 7, 9, 11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따로따로 묶어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3루트 8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5루트 32가 되거든요. 5루트 32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 더하기 2가 되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64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실수인 것을 A, B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64의 4제곱근이라는 거는 4번 곱해서 64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루트 64와 그 다음 마이너스 4루트 64, 이게 A, B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C라고 했을 때 이 C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만 대입해서 답을 구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넣어보면은 똑같은 수를, 절대값이 똑같은 수를 빼주니까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2 곱하기 4루트 6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를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4루트 64는 2의 4분의 6승, 2의 2분의 3승이니까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32가 됩니다. 그래서 C를 빼주면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32 마이너스 4가 되면서 28이 됩니다. 자, 3번, x는 3루트 4 플러스 3루트 16인데 x세제곱 마이너스 12x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얘를 세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x의 세제곱은 3루트 4의 세제곱 먼저 하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얘를 2번 곱하고 얘를 1번 곱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곱하고 얘를 한 번 더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아까 우리가 4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 4 곱하기 3루트 4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얘랑 얘를 곱하고 얘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3루트 1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루트 16을 3번 곱하면 16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4랑 16을 더하면 20이고, 여기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3루트 4와 3루트 16을 더하면 x잖아요. 근데 12가 곱해져 있으니까 12x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2x를 이항시킨다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그럼 20이 답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지금 제곱근의 정의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A의 B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가 2개이려면 A는 양수이면서 B는 짝수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A의 B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가 1개이려면 얘는 음수이면서 얘가 홀수여야 돼요. 근데 모든 A는 지금 양수거든요. 그래서 5가지라는 걸 알 수 있고,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짝수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M은 15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홀수는 3, 5 2개가 있으니까 N은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5와 10을 더하게 되면 25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이 안의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2의 루트 3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에 루트 3 마이너스 2승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합차 공식으로 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답은 2분의 1,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4분의 1을 바꾸게 되면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2의 4분의 1승이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고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있으니까 2의 4분의 3승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2의 1승이 되면서 답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 3번이고요.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해석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해석에서 얘를 치환하거나 그런 것보다 먼저 2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 버리면 얘가 1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2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2x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2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할 때 조금 그 정수를 먼저 대입을 해볼 생각을 하면 좋은데, 어떤 수를 넣었을 때 2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3을 넣는다면 3-1분의 3 플러스 1이 되니까 2분의 4가 돼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2x제곱이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2의 x제곱은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3이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계산만 하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루트 3이고 얘는 루트 3분의 1, 얘는 3루트 3, 얘는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똑같이 루트 3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3 플러스 1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요. 그러면 4분의 3분의 26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계산하면 답은 6분의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a의 b제곱은 4고 2a의 2b제곱은 8이다. 먼저 확실하게 알아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면 이미 연립을 하면 문제를 풀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른 식은 필요가 없고 연립만 잘 해보면 되는데, 먼저 이 뒤에 식을 간단히 해보면 2의 2b제곱 따로 뺄게요. 2의 2b제곱과 a의 2b제곱을 곱하면 8이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a의 b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의 b제곱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16을 넘기게 되면 16분의 8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거든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래서 2b는 마이너스 1이 되면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b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이렇게 넣어준다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a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에 마이너스 2승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승을 해보면 a는 2의 2제곱에 마이너스 2승을 하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요. 그러면 a는 16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봐보면은 문제에서는 지금 8a의 8b제곱을 하랬어요. 그럼 8a는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b제곱은 여기에 8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러면은 2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16, 1번이 답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 0이 아닌 두 실수 x, 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지수가 몇 개냐면 2개예요. 그다음에 식도 2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잘 연립하면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먼저 1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해 보면 얘와 얘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될 게 3의 y제곱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역수관계라고 우리가 쓰게 된 거죠. 이 식을. 그 밑에를 보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얘를 k라고 이렇게 바꿔줘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3의 y승은 k라는 식을 먼저 봐볼게요. 그러면 양변에 y분의 1승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3은 k의 y분의 1승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k라고 이렇게 놓게 된다면 양변에 마이너스 x분의 1승을 한다거나 x분의 1승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x분의 1을 하게 되면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k의 x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나에서 살펴보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이 있으니까 얘랑 얘를 서로 나눠준다면
그 지수꼴에 나의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나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k에 x분의 1 나누기 k에 y분의 1 쓰이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이렇게 식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은 2분의 1에서 3을 나누게 되면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은 우리가 뭘 했냐면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k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곱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6분의 1은 6의 마이너스 1승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이렇게 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의 2분의 1승이 되니까 루트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k가 루트 6이란 걸 우리가 구했어요. 자, 문제에서는 16의 x제곱분의 9의 y제곱이랬어요.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루트 6이고 3의 y제곱이 루트 6이에요. 자, 그러면 16의 x제곱이라는 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4제곱을 했을 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4제곱을 이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9의 y제곱은 여기에도 제곱을 하고 여기에도 제곱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36분의 1이 되고요. 얘는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결국 36분의 1분의 6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36 곱하기 6은 21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16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수능 문제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둘 중 하나죠.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떨 때 마이너스 1이 되냐면 얘가 홀수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FAK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떨 때 홀수가 되고 어떨 때 짝수가 되는지를 보면 FAK는 AK의 약수인데 약수가 홀수인 거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 결정이 돼요. 뭐냐면은 약수가 홀수라는 거는 제곱수일 때 홀수가 되게 됩니다. 짝수는 제곱수가 아니면 전부 약수의 개수가 짝수예요. 약수는 서로 짝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36의 약수를 다 적어보면 1, 2, 3, 4, 6, 9, 12, 18, 36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곱수는 4, 1, 9, 36이에요. 그래서 1, 4, 9, 36을 여기에 대입하면 모두 홀수계가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AK가 되면서 분모에 깔리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풀어보면은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로그 AK니까 여러분 1은 여기다 넣으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그 이렇게 붙이고 다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수끼리 곱하게 돼요. 그러면 4 곱하기 9 곱하기 36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 9, 36을 제외하면 모두 위에 있는 거죠, 지금. 그쵸? 로그는 이제 밖으로 빼실 수 있겠죠. 한 번에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2, 3, 6, 12, 18 이렇게 좀 간단하게 빠르게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분을 해볼까요? 2와 18은 36으로 없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3과 11 곱하면 36이고 여기도 36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없애줘 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로그 6이 나와요. 자, 문제에서 로그 6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1번이 답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9번 문제예요. 로그 34 마이너스 2로그 36인데 여러분 이건 간단하죠. 얘 2를 없애고 여기를 36으로 바꾸면 로그 3 9분의 1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2 답은 1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로그 2 a 플러스 4b는 4고 로그 2 a와 로그 2b를 더하면 4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바꿔줘 볼게요. 왜냐면 a제곱 플러스 16b의 제곱은 결국 a제곱 플러스 4b의 제곱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곱셈 공식의 활용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4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4b니까 8ab를 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 플러스 4b는 로그의 정의로 생각하면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그러면은 16의 제곱이니까 256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는 16이 되니까 16 곱하기 8이거든요. 그럼 128이 됩니다.
그럼 256에서 128을 빼게 되니까 답은 12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11번 문제로 갈게요. 11번에 한근이 로그 2, 3이라고 돼 있어요. 방정식에. 근데 우리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한근과 나머지 한근을 넣으면 로그 2, 24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근은 로그 2, 8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로그 2, 8은 우리가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근을 다 구했어요. 로그 2, 3과 3이라고. 그런데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의 곱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얘를 곱하면 3로그 2, 3이 되고 얘는 로그 2, 2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다가 2의 K제곱을 구하는데 로그 2, 27인데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7 로그 2, 2가 되니까 답은 2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번. 지금 이 문제는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로그 AB, 로그 BC, 로그 CA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거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이 밑이 같으니까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C가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A, B가 B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는 로그 C, A, B니까 A를 C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고 B를 C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변환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1이 아닌 세 양수니까 당연히 B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이 부분이 근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A, C라고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얘에서 얘를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은 A가 BC니까 A 대신에 BC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A 대신에 BC를 넣으면 BC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B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B로 나누게 되면 B는 C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 대신에 C 제곱을 넣게 되면 A는 C 세제곱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랑 B를 곱하면 C의 5승이 되니까 답은 5.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변환이 익숙하지 않으면 못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두 점과 원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울기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자, 볼게요. 2, 로그 4a와 3, 로그 2b와 0, 0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겠죠. 그러면은 얘와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로그 4a가 되고 얘와 어떤 게 똑같냐면 얘와 얘의 기울기를 구하면 좀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와 얘의 기울기를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은 0,0과 3, 로그 2b 사이의 기울기는 3분의 로그 2b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4를 2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면 2로 바꾸면 2분의 1이 나가야 되고 그럼 2분의 1이 나오면 여기가 4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로그 AB예요. 그래서 내가 이 로그 2a로 양변을 나눠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로그 2a가 이렇게 붙게 되면서 얘는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저는 귀찮으니까 이 3도 없애려면 3을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로그 AB거든요. 그래서 4분의 3이 되면서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얘랑 얘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1승이 돼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고 마찬가지로 또 얘랑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6의 제곱이 되니까 36이 되겠죠? 그럼 3분의 1 곱하기 36은 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4번.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밑변화만 잘 알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 x3이 되고 얘는 로그 x5가 돼요. 자,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덧셈은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로그 x30이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x는 30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900이 됩니다. 답이. 다음 15번입니다. 상용로그표 사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로그 214는 로그 2.14에 2를 더한 거거든요.
그럼 2.14를 찾아보면 여기 0.3304가 돼요. 0.3304에다 2를 더하니까 2.3304이죠. 자, 그러면은 4.7386에서 2.3304를 빼줘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4082가 됩니다. 자, 로그 x는 2.4082라는 건데 소수 부분, 그러니까 0.4082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56이거든요. 그럼 2.56이 지금 로그 4.0 로그 2.56이 0.408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2를 더하면 이 진수는 100을 곱해야겠죠. 그래서 256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사각형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다리꼴이 되는 건데 이 사다리꼴에서 AB의 길이가 로그 325고요. 여기가 로그 325. 그 다음에 BC가 로그 53. 그 다음에 AD가 로그 59.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로그 5, 27이 돼요.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보면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게 되면 로그 5, 27 곱하기 높이는 로그 3,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7을 3의 세제곱으로 바꾸면 여기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25도 5로 바꾸게 되면 여기 2가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밑과 진수가 밖에 있으면 역수관계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갈게요. fx는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사분면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y절편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는 x절편.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사분면의 판단을 해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2의 x제곱을 원점 대칭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항상 원점을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그래프가 조금 올라오게 되면 이사분면을 지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절편의 최대값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y절편에 x에 0을 넣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돼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밑에 2의 x-1제곱 마이너스 1인데 방금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개형을 먼저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개형을 먼저 그려보면 얘는 이런 개형이란 걸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어차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해도 개형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식을 y는 2의 x-n-1-4라고 이렇게 고정시켜 볼게요. 그럼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데 있으니까 또 똑같이 원점을 이렇게 지나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내려오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절편의 최소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어보게 되면 2의 -n-1-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4를 이항시키면 4가 되고 4는 2의 제곱이죠. 그런데 밑이 2인 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n-1이 2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그럼 m의 최대값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18번. 지금 문제에서 이 문제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으면 되는데 지수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얘 점근선부터 파악해 볼게요. 그럼 점근선 -5죠. 근데 절대값을 올리니까 점근선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서 그려보면 근데 y축을 그리는 이런 행동은 이 문제 풀 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축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근선 5를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래는 -5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는데 기본 모양이 근데 이게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개형만 그리면 그러면은 1일 때와 2일 때와 3일 때와 4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5일 때부터는 한 점에서 쭉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랑부터 10항까지니까 2가 4번 있고 그 다음에 1이 6번 있는 거죠. 그래서 8 더하기 6을 하면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19번 문제예요.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일수록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먼저 4의 x제곱에서 fx는 어떻게 변형됐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x축의 방향이 이만큼 평행이동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지금 t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지금 5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t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t를 빼주면 2t 플러스 2가 되고, 그럼 2t 플러스 2가 5라는 거니까 t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얘가 2분의 3이다. 그랬을 때 st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fx에서 2분의 3을 대입한 거에서 gx에서 2분의 3을 대입한 걸 빼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fx는 4의 x제곱의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4의 2분의 3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4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거기에 2분의 3을 넣은 거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얘만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4의 2분의 3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면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도 2의 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3승이 되면서 8분의 1이 돼요. 그럼 2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면 답은 3번 8분의 3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챕터로 갔네요. 지금 필수 유형 문제에서 지금 2분의 1의 fx 곱하기 gx가 8분의 1의 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 밑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fx gx가 2분의 1의 3g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증가함수니까. 근데 이번에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비교했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fx gx가 3gx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gx로 나눠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gx가 양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겠지만 gx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gx가 양수일 때와 gx가 음수일 때와 gx가 0일 때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gx가 양수라는 건 여러분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gx가 양수라는 거는 x가 3보다 클 때예요. 그럼 x가 3보다 클 때는 부등호만 안 바뀌니까 f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근데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1부터 5 사이거든요. 그래서 x가 1부터 5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등식 배울 때 범위와 그 다음에 나온 답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하면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x가 음수라면은 x가 3보다 작을 때예요. x가 3보다 작을 때는 gx라는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f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fx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면 얘의 반대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범위와 그 다음에 나온 결론의 공통범위를 구해보면 x가 그 3보다 작다와 1보다 작거나 같은 공통부분 1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나온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x가 0일 때는 x가 3일 때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0, 0이 되니까 당연히 부등식을 만족하죠. 그래서 x가 3일 때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연수 x 값이라고 했거든요.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1, 3, 4, 5 답은 4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합을 구하랬네요. 그럼 1, 3, 4, 5의 그 합을 구해보면은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 볼게요.
또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면 연립만 잘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연립을 하는 방법은 가간법이 있고 대입법이 있어요.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가간법이 난지 대입법이 난지인데 이건 대입법이 낫겠죠. 왜냐면은 y를 그냥 x-2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y 대신에 x-1을 넣게 되면 4의 x제곱 플러스 4의 x-1제곱이 되면서 이게 4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치환을 해서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 먼저 어떤 정수를 대입해 보려는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4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40이 되는 수를 빨리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 그러니까 이 두 식의 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2x-2제곱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40이 되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게 얘가 30이고 만약에 그 다음에 얘가 8이면 그럼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2의 5승이고 얘는 2의 3승이에요. 그러면은 2의 5승과 2의 3승을 더하게 되면 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만족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값이 2분의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x값이 2분의 5가 된다는 거는 그러면은 y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x값과 y값을 지금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분의 5, 5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푼 거를 한번 잘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얘를 치환해서 방정식으로 바꾸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정수를 대입한다면 좀 더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오히려 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1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치환이 나오게 되는데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범위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주의할 사항은 판별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대 최소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인지 살펴보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t니까 5t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빨간색을 쓰는데 t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인 부분에서는 양수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얘 축을 봐볼까요? 얘 축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 2차 함수의 축이에요. t에 관한 2차 함수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0 이상인 부분부터만 양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0,0을 이렇게 지나더라도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y절편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y절편 x는 0을 대입했을 때가 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0을 넣어보면 4 플러스 a만 남고 4 플러스 a가 0 이상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이상이어야 되고 그럼 최소값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번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치환이란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의 x제곱을 t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9는 0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만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2t 그 다음에 여기 t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마이너스 16이 나올 수 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9를 대입하고 그럼 마이너스 18t가 되죠. 그럼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를 좀 어렵게 풀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면은 풀 수가 없고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는 얘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근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근과계수와의 관계로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은 2분의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8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은
얘의 제곱에서 얘의 2배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55가 되겠죠. 그러면은 8분의 55,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다음 필수 유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개별 수업을 할 때도 강조하는 건데 먼저 곡선에 집중하면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풀이를 잘 봐보면 문제에서 원의 중심이 4분의 5,0이에요. 근데 PQ가 원 C의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죠. 근데 이 직선이 x절편을 갖는 여기 이 값이 4분의 5,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자,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 13이 된다는 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편하게 풀 수가 있는 게 지금 루트 13이니까 3대 2대 루트 13이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4분의 3이 커져야 되는 거죠. 4분의 3이 커지면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대 2대 루트 13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2분의 루트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칭점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정수를 대입해가는 것만 잘 알게 된다면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게 풀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로그 AX가 여기 얘를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2분의 루트 13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길이가 4분의 루트 13이잖아요. 그러면은 3대 2니까 여기는 4분의 3이라는 거고 4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4분의 2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4분의 2면 여기는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1은 로그 A이다 라고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수로 바꾸면 A의 2분의 1승이 2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은 양변을 제곱하면 되니까 4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풀이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 문제 풀이를 간단히 하는 걸 배워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평행이동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간단해요. 왜냐면은 평행이동은 항상 x의 개수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35 x-9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로그 3 x-9 플러스 로그 3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m 값은 지금 9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 값은 로그 3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9의 로그 35인데 얘랑 얘랑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의 제곱이 되고 답은 2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fx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밑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y축 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밑이 다른 함수고 여기에서 y는 n을 그었을 때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생각을 하기보다 식으로 전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차분하게 봐보면 P1, Q1이라는 건 n이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냥 찝어보는 거죠. 얘가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A, B는 지금 상수니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꾸지 말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A라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X 값이. 지금 P1, Q1은 Y좌표가 똑같은 좌표거든요. 그러니까 X좌표의 차이가 바로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X는 B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음수고 B가 양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요. 그러니까 P1, Q1은 결국 A와 B를 더한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P2, Q2는 Y좌표가 2인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얘를 2로만 바꿔줘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X는 A 제곱이 되고 X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는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빼주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3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바꿔서 P3, Q3은 얘가 3,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3, 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규칙성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A 플러스 B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하니까 당연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구할 수 있겠죠. 먼저 여기 두 개의 차이에서 A, B 두 개를 곱했을 때 그 차이가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2AB를 빼줘야 되는 관계니까 AB가 2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2와 2분의 1을 넣어줘보면 8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니까 3이 되고 8에서 3 빼니까 답은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두 길이를 구할 때 Y좌표가 똑같은 점들이니까 X좌표의 차이가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주의할 사항을 한 번 더 말해주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는 습관을 좀 버려야 돼요. 그래프는 필요할 때 그린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5번.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로그 2x의 그래프와 y는 mx가 만났는데 OP와 EPQ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닮은 비를 이용해 줘야겠죠. 뭐냐면은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볼게요. 선분을.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 길이가 지금 2대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2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길이도 역시 2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m의 기울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 길이를 2K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를 2K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밑변의 길이를 2K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3K라 해볼게요. 그러면은 P의 X좌표는 2K가 되고 Q의 X좌표는 3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2K를 넣어보면 로그 2, 2K가 되고 얘는 로그 2, 3K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닮아 있으니까 얘도 2대 3이면 이 길이 역시 2대 3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Y좌표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로그 2, 3K가 돼야 되는 그 비례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분의 3 곱하기 로그 2, 2K가 로그 2, 3K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 여기에 2분의 3승이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2K의 2분의 3승이 3K가 된다는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2의 2분의 3승이고 얘는 K의 2분의 3승이고 얘는 3K가 되는 거죠. 차분하게 봐요. K로 나눠줘 볼게요. K로 나눠주면 얘 없애고 여기에는 1이 이렇게 되겠죠. 1을 빼주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K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줘 보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 주면 여기는 8이 되고 여기는 K가 되고 여기는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K가 8분의 9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K가 8분의 9니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8분의 9 곱하기 2니까 뭐가 되냐면 4분의 9가 되고요. 여기에 8분의 9를 대입하면 로그 2 4분의 9가 돼요. 그러면 m의 값은 뭐예요? 기울기니까 우리가 원점을 지나니까 x좌표분의 y좌표가 기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의 m제곱이니까 2의 4분의 9분의 로그 2 4분의 9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앞서서 말했지만 지금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4분의 9를 깔아주고 얘에다가 2를 깔아주면 1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1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9분의 1은 뭐겠어요? 9분의 4잖아요. 이렇게 9분의 4. 그 다음에 4분의 9는 여러분 밑이 다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3으로 바꿔주면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에 2를 곱하면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3의 9분의 8승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 계산이나 이런 게 복잡해서 마지막 답까지 못 가는 학생이 있을 건데 문제를 처음 읽을 때는 항상 직선으로 읽어준다는 거를 명심하세요.
그래서 비례관계를 보면서 마지막에 대입을 통해서 차분하게 연립으로 답으로 간다는 거를 연습해 본다면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필수형 8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6월 모평 문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x는 k잖아요. 그럼 x는 k라는 건 x좌표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지금 만나는 두 점이. 그러면 어떤 걸로 결정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는 y좌표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기 전에 x가 k일 때 얘가 위에 있는지 얘가 위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절대값이에요. 그러면은 절대값 로그 2k 마이너스가 플러스 로그 2 8-k가 2가 된다. 이렇게 간단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했거나 어렵게 푸는 학생들의 특징은 이 그래프를 그냥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랑 연관시켜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로그 2k와 로그 2 8-k를 더한 거는 로그 2 k 8-k가 돼요. 그럼 이게 2라는 거죠. 그럼 절대값이 2라는 건 뭐예요? 얘가 2거나 얘가 마이너스 2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가 2거나 로그 2k 8-k가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두 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4거나 아니면 4분의 1이거나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k 8-k가 4분의 1이거나 k 8-k가 4이거나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넘겨보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분의 1은 0이 되고요. 여기 좀 안 보이겠네요.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가 0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 k값을 곱이를 했거든요. 근데 두 식 다 판별식 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실근을 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여기서의 k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건 곱이 4분의 1이고 여기서의 k값을 곱하면 4가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4는 1이라고 간편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아까 거랑 비교해 가면서 잘 익혀보고요. 자, 26번입니다. 로그 방정식이에요. 로그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을 먼저 챙겨야 돼요. 그럼 여기는 x가 0보다 크다, 여기는 x가 4가 아니다. x가 0보다 크다, x가 4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2-3x가 0보다 크니까 x는 4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x가 0과 4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답이 나오더라도 이 답 외에는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랑 얘를 곱하면 x-4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12-3x랑 같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전개를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6x는 12-3x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x세제곱 넘기게 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19x 마이너스 12가 0이 돼요. 자, 여러분 조립제법으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2를 넣으면은 0이 된다는 거야. 조립제법 해보면 이렇게. 자, 그러면 2를 대입해보면 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실수하는 사람은 8이라고 적었겠죠. 여기에서 여기를 안 넘어가겠죠. 진수 조건을 안 했던 사람. 근데 우린 진수 조건 했으니까 8은 나올 수가 없다는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걸 전개하면 x-3, x-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3, 4가 되는데 4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1과 3만 적으면 합을 구하면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을 체크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걸 먼저 항상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 처음에 보자마자 바로 비교하기보다 3분의 x가 일단 0 이상이어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1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되고 x는 3이 되면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2는 여러분 당연히 양수겠죠. x제곱 플러스 12는. 그 다음에 8x도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더 안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러면은 로그끼리 비교할 때나 지수끼리 비교할 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3분의 x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즉 x가 3보다 작다면 그러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1이거나 2일 때는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2가 8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그럼 이걸 전개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범위가 1, 2일 때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1, 2가 모두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 2는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x가 1보다 클 때, 즉 x가 3보다 클 때를 봐볼게요. 그럼 x가 3보다 크다는 건 x가 4, 5, 6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이 식의 결과값에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2와 6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4, 5, 6, 7, 8, 9 이렇게 할 때 이 범위를 만족하는 건 4, 5, 6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와 4, 5, 6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5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였고요. 자, 28번. 인지심리학 엠더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엠더슨이 어떤 걸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서 읽지 마세요. 이걸 읽지 말고 그냥 대입하세요. 바로. 그러면은 로그 t1은 k-4분의 1 로그 p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p2도 마찬가지. 2를 그대로 대입하면 로그 t2는 k-4분의 1 로그 p2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t2분의 t1을 구하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에서 t2분의 t1 했다고 얘에서 얘를 나눠주나요? 아니죠. 빼줘야죠. 그래서 윗식과 아래식을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t2분의 t1이 되고 kk는 없어지겠죠. kk는 없어지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은 4분의 1 로그 p1분의 p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 p1분의 p2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야. 그럼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로그 t2분의 t1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10의 4분의 1승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입을 차분히 해보면서 로그끼리 뺄셈일 때 진수끼리 나눗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필수 유형 9번인데 y는 뭐 이렇게 나와서 평행이동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걸 읽어줘야 돼요. y는 x의 대칭이래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는 역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역함수 관계구나. 그러면은 얘는 y는 2의 x-3m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로그 2 8x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로그 2 x 플러스 3인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로그 2 x-2 플러스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두 식의 역함수 관계래요. 역함수 관계는 평행이동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됐으니까 얘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됐으면 얘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m은 3이라는 걸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면 여기서 x, y를 바꿔줘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역함수끼리는 평행이동도 x, y가 바뀌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29번 문제입니다. a가 1보다 큰 상수 a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뭐냐면 아까 그 전 상황을 보시면 얘와 얘가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얘는 지금 y축으로 1만큼 내려갔고 얘는 지금 x축으로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역함수 관계구나를 먼저 읽어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말들. 그래서 연관시켜서 보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원점5와 제1사분면 위의 점 P에서 만난다 했어요. 그러면 함수와 역함수는
여러분 좀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 증가함수일 때는 항상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요. 그리고 감소함수일 때는 교점이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해야 될 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a가 1보다 크다는 저 조건이 문제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함수니까 그 교점도 y는 x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p의 점의 좌표는 k, k 이렇게 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점과 k, k 사이의 거리가 8루트 2라는 거는 k가 8, 1대 1대 루트 2니까 이게 8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8, 8이 교점인데 교점은 뭐예요? 두 곡선을 모두 지나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에다가 x의 8과 y의 8을 넣어도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8은 a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8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a의 8제곱이 9인데 a의 4제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y는 a의 x제곱과 y는 로그의 x. 이제 알 수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 파트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계속 이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y는 ax제곱과 y는 로그의 x제곱은 정확히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쵸? 자, 그랬을 때 x는 2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는 2와 만나는 점을 ab. 그러니까 여기를 a, 여기를 b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2라는 거는 여기 y좌표가 2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이 조건 x좌표가 얘는 2고 얘는 y좌표가 2라는 거니까 오케이. a와 t가 y는 x의 대칭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p라는 점도 체크를 해야 돼요. 이 p라는 점은 2,2죠. 그러니까 y는 x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런 생각하에서 p도 y는 x를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려줘야 돼요. 그냥 그리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y는 x에 이렇게 대칭인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9분의 8이래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근데 그 넓이가 9분의 8이라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9분의 16이 되니까 3분의 4,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도 3분의 4고 이 길이도 3분의 4래요. 그럼 이 좌표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2,2에서 3분의 4 왼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는 3분의 2,2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2,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a의 3분의 2제곱이 2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a 값을 구해야지 않겠어요? a 값을 구하면 그냥 2분의 3승을 해주면 되는 거죠. 2의 2분의 3승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y는 ax제곱은 y는 2의 2분의 3x제곱인데 2일 때의 y 값이니까 2를 대입하면 여기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8,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넓이는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번으로 가볼게요. 계속 나오고 있죠. y는 x의 대칭이니까 역함수 관계예요. f와 g는 서로 역함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이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를 돌려보면 증가함수면 뭐랬죠?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거고, 감소함수일 때는 그 교점이 y는 x의 대칭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y는 x의 대칭을 시켜보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교점들의 특징이 뭐예요? y는 x의 대칭이죠. 물론 이 점은 y는 x의 대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개념보다 한 점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y는 x의 대칭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밑의 범위는 없죠. 1이 아닌 양수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읽어주는 게 1,2가 교점이라는 거예요. 1,2는 y는 x 위에 있나요? 아니죠. 1,2는 y는 x 위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a가 감소함수, 즉 0과 1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감소함수일 땐 당연히 대칭을 이룬댔으니까 1,2를 지난다는 거는 2,2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여도 상관이 없죠. x에 2를 넣었을 때 y가 2가 나와야 되고 x에 2를 넣었을 때 y에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1, 2를 넣게 되면 2는 로그 A 1 플러스 B가 되고 1은 로그 A 2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로그 A 1은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B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그럼 A는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분의 5라는 걸 빠른 시간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필수 유형 10번입니다. 최대최소 문제예요. 최대최소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증가감소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은 밑이 2분의 1이죠. 그럼 밑이 2분의 1이란 건 밑이 0과 1 사이라는 거죠. 밑이 0과 1 사이의 수는 감소함수니까 12에서 최소값을 갖고 0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하나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로그 2분의 1,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건 K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는 4라는 걸 알 수 있고 4 적고요.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12를 대입해보면 16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을 지금 K가 4네요. 4와 마이너스 8을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4,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0부터 A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밑을 빨리 체크하랬죠. 그래서 증가감소인지를 체크하랬는데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0에서 최소를 갖게 되고 A에서 최대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최소값이 주어졌으니까 A를 먼저 대입해 볼게요. A를 대입하면 이게 3A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3A가 3분의 1이다. A가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A는 9분의 1이고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0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9분의 1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잠깐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0을 대입해보면 여기 A만 남게 되고 그럼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다시 볼게요. 0에서 최소값, A에서 최대값이니까 A를 대입하면 처음에 A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데 잘못 대입했어요. 그쵸? 그래서 0을 대입해야 최소값이니까 로그 3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3분의 1이 돼요. A는 3분의 1이고 그럼 3분의 1을 대입한다면 여기 3분의 1 적고 3분의 1을 대입하면 1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진수가 1일 때는 요거 값이 0이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지수함수가 나왔어요. 지수함수도 역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두 번째 A가 1보다 클 때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최대값은 어디서 갖겠어요? 작은 쪽에서 갖게 된다고.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야. 그러면 2를 대입해보면 A 플러스 2A 제곱이 1이라는 거고 A가 1보다 클 때는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2A 제곱이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에 식을 보면 3A 제곱이 1이니까 A 제곱이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가 1보다 큰데 제곱했을 때 3분의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능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답은 여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그럼 2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이 0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인데 범위를 보면 A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답이 아니에요. A가 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고 여기는 지금 4분의 1이니까 또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1인데 최소값을 구하랬어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큰 값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제곱을 구하면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답은 4분의 3이 된다. 4번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최대최소가 나왔어요. 합성함수의 최대최소는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만 해주면 돼요. 최대최소 문제가 두 개가 연속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먼저 하는 게 F니까 F를 먼저 살펴볼게요. F를 살펴보면 이 밑을 먼저 버렸죠. 밑이 4분의 1이죠. 밑이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커지고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작아져요. 그래서 작은 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플러스 1이니까 9가 되고요. 최대값이. 그다음에 0을 대입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부터 9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G가. 그럼 또 밑이 3분의 1이니까 바뀌겠죠. 9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2를 대입하면 0이에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마이너스 2와 0이 나오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났네요. 그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단원은 끝났어요. 여기서 잠깐 칠판 정리하고 다음 삼각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